이번엔 잔티젠 다이어트 잔티시아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맞습니다. 간편하게 다이어트 원하는 분, 과체중으로 건강관리가 시급한 분, 잦은 야식으로 식습관이 엉망이신 분들, 잠시 성공하는 듯 하다가 다시 요요를 겪으면서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뉴트리플의 잔티시아를 압도적 가격에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미역과 석류에서 추출된 기능성 원료인 잔티젠이 함유돼서 신체 대사량을 높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이어트 최강국, 국민 비만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깐깐한 특허를 보유한 원료를 사용했다는 점, 이 점이 장점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 서류만 제출하면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굉장히 힘들어요. 네, 맞아요. 게다가 가수 에일리가 광고 모델로 활동해서 네. 잘 알려진 제품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잔티시아를 검색해보면 수많은 판매처가 있는데 1개월분 가격이 48,000원입니다. 하지만 김용민닷컴에서는 3개월분 12만 원, 6개월분의 경우는 더욱 저렴한 21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잔티젠 성분의 다이어트 보조제를 찾으시는 분들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뉴트리플의 잔티시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밖에 남자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뉴트리플의 옥타메토와 일상의 활력 회복을 위한 뉴트리플의 리버 솔루션 역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전 이거 먹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요? 아직 3, 4일밖에 안 됐어가지고 제가 한 달 정도 먹고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뭐 기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신체 대사는 좀 편하게 느껴. 자꾸 사람들이 셋째 또 가진 거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아니고요. 이거 제 배가 맞거든요. 계속 자꾸 확인하시는데 셋째는 없습니다. 네. 지금 둘째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요. 셋째입니까? 그 사람이 둘 만들었으면 되지 뭘. 또. 그러니까요. 아, 그럼요. 이거 기여했어요. 저는 마이너스인데 얼마 전에 외신 보니까 배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안 들어가서 네. 알고 보니까 애였다는. 저희는 아닌 걸로. 네. 피디님도 이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한 완벽하게. 30년째 지금 임신 중입니다. 아, 유쾌하십니다. 네.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전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의 희망과 빛이 되어 우리의 꿈을 이루자. 우리는 자랑스러운 눈봄의 길을 따라 당당하게 가는 이 땅의 주인들, 즐겁게 배우고 배워서 남을 주는 눈봄 학교 만만세.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참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 개인적인 사심이 좀 들어가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네. 제가 되게 좋아했던 배우가 있었는데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일이 휘말려서 생기는 걸 보고 정말 인생무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부분을 좀 짚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김을 쳤는데 김. 포털에서 김을 쳤는데 뭐가 나오죠? 지금 말씀하시려고 네. 하는 분이 나왔어요. 지금. 네. 제가 오늘 김선호 씨와 관련된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저도 진실은 모릅니다. 가끔 제가 방송국에 근무한다고 하니까 연예인분들의 뒷얘기를 많이 하니까 물어보시는. 동선 안 겹치잖아요. 전혀. 아무도 없잖아요. 네. 진짜? 사실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면 저를 알려주세요.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네. 선거 분위기 이번에 질 것인가 이길 것인가 그거 알려면은 네. 언론사 하면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언론사가 제일 몰라요. 그럼 어디가 제일 잘 알아요? 유력 정당이 아닌 정당 말고 유력 정당의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이 따로 있어요? 상황실만 들어가면은 그 공기가 말해요. 되는 집과 안 되는 집? 네, 되는 집. 그 분위기 눈치가 빠른 사람도 있잖아요. 눈치 구단들. 그러면 이 집은 이제 오늘 망할 집이구나. 초상집이구나. 이게 단번에 느껴집니다. 출구조사할 때 출구조사 한 5시쯤 했는데 상황실 연결했는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럼 진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렇지. 상황실에 4시부터 사람들이 와서 앉기 시작했다. 이건 되는 집인 거죠.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질거가 너무 뻔해서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긴 거야. 근데 또 몰려드는 경우도 뒤에도 몰려드는 경우도 정말 그런 10건 중에 한두 건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대개는 이제 분위기가 다 파악이 돼요. 예. 지역선거에서는 5표 차, 3표 차로 승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는 새벽 2시? 막
아니면 또 사람이 없는데 이긴 경우도 있고 지금 그렇지. 말씀하신 것처럼 예.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사실 저는 연예부와 관련된 일이 별로 없어서 네. 근데 예전에 채널A 근무할 때 문화부 소속이어서 그때 취재한 사건 외에는 진실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김선호 씨가 출연한 드라마를 우연히 봤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와, 네. 저 총각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1박 2일이라고 KBS 프로그램에 캐스팅이 됐더라고요. 네, 예능 프로. 그래서 아니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아닌데 연기 잘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러고 생각하니까 매주 일요일 날 나오니까 여성 팬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캐스팅이 돼서 서브 남주였는데 너무 착하고 선하고 이런 이미지 인기를 많이 얻고 올해 이제 신민아 씨랑 캐스팅이 되는 바람에 그 스타트업이란 드라마 끝날 쯤에 연극 스케줄이 있었어요. 근데 김선호 씨가 원래 연극계에서 아이돌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아, 배우였기 그래요? 때문에 네. 그 드라마에 온 지는 한 4, 5년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저희 딸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와, 정말 잘 나간다. 그러면서 이번에 신민아 씨랑 하는 드라마를 찍을 때 광고 저는 이제 받아본 적이 없는데 1년 연간 계약을 하면 광고 네. 출연료가 있잖아요. 네. 그게 5억 선이었답니다. 어이구야. 1년에요? 네. 우와. 그랬는데 그런 광고 한 10개쯤 됐던 모양이죠. 그랬는데 그 신민아 씨와 출연한 드라마가 방영되는 2달 동안 2억이 오른 거예요. 광고 의료가요? 네. 그럼 광고 7억? 모델료가 7억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얼마나 상한가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마지막 회를 우리 딸내미랑 울며불며 보면서 참 좋겠다 이러고서 끝났는데 대단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 지인들하고 회의가 있어 갔더니 K가 누구야? 이렇게. 네. K가 뭐야? 그랬더니 지금 모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에 뻔뻔한 K 배우를 고발한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그런데 그 K가 김선호란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들은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어디서 밝힐 수가 없으니까 네. 그 내용이 뭐지? 라고 했더니 여자친구가 있었고 네. 여자친구한테 본인이 몸값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생겼는데 본인이 원치 않는 아이였다는 거죠. 왜냐면 본인이 피임을 하고 있었는데 몸이 아파서 피임을 못한 시기에 아이가 생겼고 그것도 김선호 씨의 의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생겼는데 본인이 이제 광고 위약금이라든지 드라마 지금 한창 인기가 있으니까 아이를 이제 낙태를 하자.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한 3주도 안 됐죠? 아니. 그 여자분과의 아, 관계가- 2020년에 있었던 일. 아, 작년에? 네, 작년에. 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아이를 이제 낙태를 종용해서 낙태를 했는데 네. 심지어는 뭐 그날 병원에도 안 왔고 그리고 나서는 태도가 돌변했다.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 아이를 낙태를 할 때는 결혼을 하자고 얘기를 해놓고서 실제로는 본인이 뭐 예민하다며 그렇게 하면서 올해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별을 했다는 올해요? 거죠. 올해 2020? 이별을 했다. 그런데 TV에 나오는 그 이미지가 너무 역겹다 뭐 이렇게 이제 뻔뻔한 뭐 고발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다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네.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죠. 네. 근데 하루 만에. 참 희한한 게 종영되는 날. 그렇죠. 그리고 1박 2일이 방송되는 일요일 날 이제 그게 올라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 전 여친은. 이제 뭐 그런 그 얘기들이 방송들이 나왔었어요. 끝난 다음 날 터트려서 뭔가 수습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1박 2일은 편집할 수 있는 일주를 줬다. 뭐 이런 얘기가 김선호 씨 있었어요. 분량 잘라낼 수 있게끔. 네. 근데 뭐 유튜버, 연예부 기자 출신의 뭐 유튜버가 김선호 씨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K배우 누군지를 몰라서 다들 누군지 궁금해. 유튜버가 얘기했다고요? 네. 이진호 씨라고. 그 문제가 있는 유튜버 아니고 딴 사람이? 아, 김용호 말고 아니, 그분 아니고. 네. 예, 연예 전문 기자인데, 이분이 뭐 단독을 되게 많이 하긴 해요, 제가 봐도. 대단하다. 근데 김선호 씨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나. 본인이 미담을 파다가 그걸 접하게 됐고, 이건 김선호다라고 얘기했는데, 소속사에서 아무 말이 없는 거죠. 3일 만에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오해가 있었나 보다. 그리고 나서 사과하고 나서 그 여친도 오해가 있었나 보다.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게임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그 간에 너무 논란이 많아서, 광고 10개 거의 다, 대부분 다 하차했고, 아, 진짜요? 왜냐하면 계약된 프로들도 다 그러니까 본인이 올라오기 전에 이진호 씨라고 하는 유튜버가 김선호 씨라고 얘기하는 순간 인스타그램, 페이북, SNS 사진 다 내려온 거예요. 광고를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 업체들이 다 김선호 씨 때린 아이고. 거죠. 손절한 거죠. 그리고 무섭다, 진짜. 뭐 트로트 가수분은 좋아요를 누를 흔적이 있는데 친구를 끊어가지고 그게 또 뉴스가 되기도 하고. 뭐야. 의리가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 배우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머 저렇게 상한가 치기가 인생에 참 어려운데 자고 일어났더니 저렇게 스타가 되기가 쉽지 않은데
저기까지 오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저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다음부터 폭로가 연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폭로요? 네, 우선 첫 번째는 한 사람은 본인은 김선호 씨 지인이다라고 하면서 소속사 얘기를 한 거죠. 계약 기간이 끝나가니까 그동안 이제 소속 배우로 있으면서 털어놨던 일들을 이제 쓴다는 거죠. 계약 기간이 만료가 재계약을 안 하면 이걸 안 하게 터뜨리겠다. 되면 안 되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폭로를 25일 날 하겠다. 그래서 기사가 막 나왔는데 25일 날 폭로를 안 했어요. 알고 보니까 계약 기간도 남아 있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그 다음에 지인이란 분들이 한 분은 뭐라 그랬더라? 예, 대학교 다닐 때 엄청 이상한 사람이 여자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대학 동문이었다라고 하면서 폭로를 했는데 졸업 앨범 하나 껍데기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본인인 걸 인정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날 결혼식장에도 김선호 씨가 갔던 지인이 내가 아는 김선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전에 드라마를 같이 찍었던 아역 배우들이 자기 인스타에다가 본 것만 믿을래요 이러면서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또 한쪽에서는 정말 재수 없었다 현장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제가 오늘 포털에 제일 많이 본 연예 뉴스 10개 중에서 네. 5개가 김선호 씨 우와. 기사인 거예요. 하나는 대학 동기 실제 인성 담은 사건 사고 도와줬다 이거고요. 그 다음 2위는 뭐냐면 스태프의 엇갈리는 증언, 정색 난색 촬영 내내 불편. 그 다음에 전 연인 추가 폭로 나왔다. 김선호만 불쌍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게 기점이 된 게 디스패치가 이 여성이 원래는 방송인 출신이었고 지금은 인플루언서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데 실명을 공개를 하면서 네. 2019년 연말에 김선호 씨와 만났고 2020년부터 연인 사이였고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카톡 재구성까지 해가지고 12가지가 왜곡됐다 보도가 나왔어요. 대박. 그 내용이 너무 자세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첫 번째는 우선 이 여성이 이혼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혼녀를 했다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김선호 씨를 만나기 시작했을 때는 이혼녀란 사실을 몰랐고 심지어는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아, 김선호 씨가 상황이. 이혼녀인 걸 모르고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2019년 말에 만났는데 인정한 건 3월이었고 그러니까 이혼 과정 중에 김선호 씨를 만난 거고 오. 그리고 김선호 씨도 이혼녀인 줄 몰랐던 거고 네. 그랬다는 거. 네. 그다음에 낙태하고 나서 김선호 씨가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낙태한 충격 때문에 반려견을 입양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김선호 씨 지인의 주장은. 그래서 애견 카페 간 사진도 올렸고 그다음에 미역국 끓여줬다. 네, 그리고 이제 낙태하는 날 나타나지도 않고 친구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2주 내내 미역국을 끓였다. 본인이 직접 끓였다. 네, 여자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한테 소개도 했고 부모님 집에 가서 이 여성이 잠을 하룻밤 자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폭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여성의 지인들이 디스패치 기자들한테 한 얘기에 의하면 너무 밖에 놀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을 본인이 몇백만 원짜리를 사고 김선호 씨한테 입금을 받았던 적도 있고 명품을 진짜 좋아하는 게 누군지 본인은 알 거다 이런 지인들의 폭로까지 다 들어간 거죠. 아. 김선호 씨 지인이 아니라 그 여자 여성의 지인이 한때 지금 오정TV 같이 하고 있는 정선영 씨가 네. 이 여자분 때문에 같이 이슈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왜? YTN 기상캐스터 입사 동기인 맞- 거예요. 아 맞아요. 거기 그래서 기상캐스터였어요. 그 사진이 이제 4인방에 계속 같이 뜨고 저희 단톡방에도 이제 그 K가 이제 김선호라는 걸 아주 초반부터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김선호 씨가 계속 자기 여자친구라는 걸 소개를 했었고, 이제 잦은 거짓말, 그리고 신뢰가 떨어져서 결별을 하게 된 거지, 아이라든지 결혼 부담 때문은 아니라는 취지의 이제 보도가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인들이 자꾸 폭로를 하니까, 보는 제 입장에서 내가 참 좋아했던 배우인데, 너무 헷갈리고, 저게 저럴 일인가. 이게 김선호 씨가 유명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었다면 사실 그냥 뭐 그럴 수가 없을 리가 해프닝이고 없지. 그냥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유명인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팝콘처럼 그렇게 소비돼 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건데 네. 잘못 산 사람이 너무- 큰 사랑을 받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누가 확인도 안 하고 일방적인 주장에다가 근데 막 바로 광고 손절하기 시작하고 프로그램은 사람 잘라내기 시작하고 이것도 약간 뭐라고 해야 돼? 극단적이에요. 네. 너무. 그래서 제가 박지훈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여성의 주장은 뭐냐면 결혼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후에 이제 결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이제 빌미가 있으니까 혹시 사기 결혼?
뭐 아니면 결혼빙자 뭐 이런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쪽에서.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뭐 논란을, 광고료 이런 건 사실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여서 지인이 박지훈 변호사한테 김용민 TV 나가서 얘기할 거니까 사실대로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물어봤어요.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사기 결혼이. 왜냐하면 결혼을 전제로 뭐 돈을 빌렸거나 물건을 갈취했거나 뭔가 집을 샀거나 뭐 이런 거. 이득을 취했어야 되는데 남녀 간의 윤리의 문제이거나 뭐 아니면 도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김선호 씨가 이 여성에게 뭐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결혼을 전제로 뭐 이익을 취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될 거다. 결과적으로 남은 거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 그런 배우가 이제 방송에 계속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어떤 기자분은 끝내는 김선호 씨가 돌아올 거다. 몇 년이 걸리겠지만 그런 전망을 하는 이유가 대체제가 없다. 그러니까 정우성, 이병헌, 뭐 이정재 씨 연령대에는 남자 배우가 있는데 지금 딱 요 연령대 30대 연령대에 그 로코 주인공을 할 남자 배우나 연기 어쨌든 거기 이제 광고료 7억까지는 본인의 연기 실력으로 올라온 거니까 돌아올 거다 이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1박 2일이 이제 하차가 돼서 편집을 싹 했어요. 일종 네, 완전 그 나오는 컷을 다 잘랐더라고요. 무섭다, 진짜.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게시판에. 남녀 간의 문제인데 저 배우를 저렇게 다 드러낼 일이냐. 이게 뭐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남녀 사이에 사귀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과정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파렴치한 배우인 걸로 나왔었어요. 성격도 예민하고 뒷담화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KBS는 공영방송이니까 그리고 그 앞에도 많았잖아요. 도박도 있었고 그 1박 2일 출연진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통으로 싹 다 드러냈는데 어떤 드라마의 스텝진들은 같이 찍은 사진을 계속 올리는데 여긴 싹 드러내니까 이럴 일이냐. 하차 반대 청원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왜 우리가 저렇게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몰입하는 걸까? 조회수가 나오니까 이제 기자들이 맞아요. 계속 기사를 양산을 하는 건데 네. 몰입을 하는 걸까? 우리가 정말 출구가 없는 걸까 심리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기사 클릭하고 안 읽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에서도 예전에 무슨 영화 보면은 무슨 사건 터지기 전에 연예인들 열애설 같은 거 막 터트리고 뭐 서태지랑 누구랑 사귀었었다 뭐 그런 거 막 자료 갖고 있고 터트리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무슨 광대처럼 네. 뭔가 숨겨야 될 때 시선을 돌려야 될 때. 네, 그렇게 되게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기자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의 이 상황, 사생활 논란이 최근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김선호 씨 입장에서도 전혀 할 말이 없는 상황은 아닌 걸로 지금 이제 보여지는데 그래도 국면 전환은 어린 반프로치도 없다. 왜냐하면 이런 사안을 초래한 건 김선호 씨 본인과 본인의 소속사다. 3일 동안 대응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었던 거는 그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겼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원미상의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뭐 폭로하고 철회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글쎄 이런 부분으로 구원 운동을 하기엔 좀 문제가 있다. 대처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을 뭐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시청자분들하고 신뢰가 이미 깨진 상태인데 복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 전 여친은 그 이후로 뭐 없나요? 다 내리고 내렸어요. 뭐 게시글 내리고 뭐 다 내리고 네, 그러니까 했다는 오해가 걸로 알아요. 있었다고.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든 게 그렇게 내가 정말 노력해서 최고의 자리를 오르고 종영을 하고서 자고 일어났는데 모두가 나를 갑자기 그렇게 욕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당장 자기 입장을 발표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한 인간이 당한 그 여러 가지 뭐 사실 관계는 본인 두 사람만 알겠지만 그냥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또 3일씩이나 소속사 뭐 했어? 빨리 답장 내놔.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 사람이 3일 동안 생각할 시간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답장을 바로 하라고 요구하는 건지 전 사실 모르겠어요. 우리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소비할 건데 나 궁금하니까 너 빨리 대응해. 네가 뭔데 3일이나 입을 다물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달라진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예인은 이런 루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의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구조다. 네, 그거는 이게 사실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은 이미. 자기가 이미 그렇게 인식됐고 그렇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런 소식이나 정보들만 접하고 아무래도 일반인이 더 이제 의리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게 더 이렇게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연예인은 나와는 다른 사람, 인격체. 그 전 여친은 이제 일반인이니까 네. 말하자면 지금은 네, 그래서 좋은 일이 아니고서 연예인
연예인은 루머가 터지면은 사실 확인을 떠나 그냥 의릴 수밖에 없다. 그게 제대로 수습이 되는 건 저는 거의 제대로 수습은 없을 것 같고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람들의 기억이 좀 희석되거나 이랬을 때야 좀 가능하지. 지금 사람들한테는 그냥 물어뜯기 너무 좋은 먹잇감이 생긴 것만 같은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이 사람이 정말 사회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끼칠 사람으로서는 뭐 성매매라든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손절이라기보다 어떻게 우리가 차원에서 막을 수 있겠지만 방송의 어떤 차원으로서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한 사람의 커리어와 인생을 다 이렇게 매몰시키는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KBS는 네. 의리를 안 지킵니다. 의리. 제가- 그러네요. 경험하시는. 예. 저는 저런 논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KBS가 소환됐나요? 저는 남성의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은 잠깐 했었는데 아니 저는 저야말로 뭐 범죄 혐의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평판이 좀 낮다고 별로 좋지 않다고. 아니 그래서 사실은 거의 한 14년 전, 14년이 뭡니까? 16년 전 발언을 갖고 저 인간 쓰레기다. 아니 그 사이에 제가 KBS하고 SBS의 라디오지만 진행자까지 맡고 있었는데 TV 진행자 맡는 걸 갖고 저 사람 자격 안 된다고 내리라고. 그러면은 뭐 회사에서 지켜주지 못하더라도 그래야 되는데 뭐 아니 회사에서 뭐 자른데 그래서 자르기 전에 내가 그만둔다고 그랬지. 그러면 본인 출연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먼저 선대응하신 거였어요? 그렇지. 저희는 먼저 그만두신다고 한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KBS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KBS ETV 거기 제작진이 나한테 MC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평일에 라디오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하는데 그 시사 프로그램을 녹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다면 결국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냐? 좋대. 그래서 일정 다 그렇게 잡아놓고 네.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막 페미니스트들이 몇 사람이 공격을. 이제 막 문제 제기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니까 뭐 그냥 완벽하게 의리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래서 이제 나를 아웃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끝까지 개길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공영방송 그렇고 의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추문 같은 것들 이런 걸로 해서 논란이 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하긴 이제 그 시간대가 사실은 가족들이 시청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좀 더 다른 면으로 이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1박 2일은 그전에도 되게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출연자들이.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어떤 배우가 내가 저 사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올라가고 또 내려오는 것도 순식간에 내려오고 하룻밤 사이잖아요. 하룻밤 사이. 근데 이제 제가 뭐 이게 좀 다른 맥락에서 얘기하자면은 김선호 씨의 과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뭐 코멘트할 여지가 없어요. 모르니까 본인의 우리는. 사적 경력의 일이니까 함부로 이렇게 제가 뭐 그쵸. 알지도 못하면서 오늘 사실 처음 들었거든. 그래서 제가 일이 설명을 드린 있었는지. 거예요. 네, 근데 뭐 아주 소상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가타부터 할 얘기는 없고 다만 이런 식으로 지상파에서 너는 논란이 되니까 안 돼. 너는 과거에 좀 때가 묻었기 때문에 안 돼. 이러면은 다 유튜브로 올 것이고 넷플릭스로 갈 것이고 지상파는 진짜 고만고만하고 정말 아무런 색채도 없고 네. 그런 사람들만 나오게 될 거예요. 요즘 TV 보면서 느끼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요. 네. 계속 똑같은 형식을 계속 돌리는 뭐 것 같아요. 뭐 해먹거나. 요리하는 거, 계속 출연진만 바꾸고 포맷만 바꾸고 노래 경연하는 거. 이제는 또 뭐 국악이랑 트로트를 묶었더라고요. 이게 너무 피로감이 그래서 심해서 김태호가 왜 그만뒀어 MBC를? 네. 뭐 답답하니까 그만둔 거 정말 아니겠어요? PD들은 물갈이가 안 되는 건가? 또는 왜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지? 이러니까 저부터도 유튜브가 훨씬 재밌고 지상파를 정말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광고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름 모르는 화장품이나 막 채널 저기 돌리면 들어오는 보험 광고들 있잖아요. 그게 지상파에서 나와요. 그래서 맞아요. 채널을 내가 잘못 틀었나 뭐 이래서 깜짝 놀라요. 맞아. 그럴 때가 있죠. 네. 사실 인포머셜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사실은 네. 쉽게 볼 수 없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어제 들은 얘기 중에 넷플릭스가 지금 구독료를 받잖아요. 네, 맞아요. 네, 구독료를 받잖아요. 네. 근데 구독료를 안 받고 광고료를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난리 나게. 난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우리한테 10,000원에서 14,000원 정도의 돈을 안 받고 우리 광고 유치할게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지금 지상파의 저 플랫폼은 그마저도 무너지지 않겠는가. 근데 한 번도 상상 안 해본 거예요. 구독료를 늘 받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넷플릭스는 전 세계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런 날이 오면 진짜로 방송계에 지각 변동이 생길 수 있겠다.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받지 않겠습니다. 구독료를. 광고료를 받겠습니다. 네. 뭔가 지상파는 정말 뼈를 깎는 뭔가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전 소비자들이 지상파가 제시하는 기준이 뭔가 무슨 된 인간과 덜 된 인간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게 상당히 불편해요. 뭔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것 같고 그렇지. 그것 자체가 지상파가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은 뭐 정상 비정상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런데 지상파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논란이 조금 있었다는 이유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사람을 도려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르는 게 과연 합당한지 이런 식으로 제공하는 컨텐츠를 어느 시청자가 얼마나 앞으로 보게 될지 그게 이제 광고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제 KBS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이니까 그런 게 다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국정감사나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다른 방송국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하기는 한데, 저는 그냥 잘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선호 씨의 과거의 행적이 그 여성과 만나서. 그거 이제 이제 팬들이 평가할 거고 정말 범죄 사실이 있다면은 그건 이제 관련 기관이 평가할 거고요. 좀 더 이제 아이를 낙태하고 이런 거는 사실 누구도 박수 쳐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우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사랑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게다가 이제 김선호 씨 이미지가 너무 선하고 착하고 이런 그래요. 이미지로 계속 어필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렇게 연애면이 뜨거운가? 그리고 한 사람과 관련된 저 수많은 지인들은 과연 무엇인가?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가늘고 기계 가는 게 최고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순식간에 떠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사람 참 힘들겠다. 그리고 전 여친이란 분도 신상에 다 털려가지고. 장난이 아니래요. 그 정도 한 사람을 그렇게 매장할 정도로 폭로를 할 거였으면 자기도 자기의 어느 정도는 밝힐 각오를 하고 했겠죠. 그래서 이게 그 연예인분들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겠지라고 얘기하고 대응을 하지 않는 방향을 많이 선택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얘기를 해도 문제가 되고 안 해도 문제가 되니까. 근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전처럼 알아주겠지, 내가 아니면 되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일일이 이제 또 이거와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후에 이제 다른 일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SNS와 이제 IT가 발달할수록 이게 너무 막 어마어마한 하룻밤 일이 다, 사이에. 보도가 되니까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사생활이 저렇게까지 아작나나 싶기도 하고. 저희는 가늘고 길게 가는 방향으로. 아유, 피디님이 이미 굵고 한번 이제 그 굴곡 있는 굴곡 있는 삶을 올라갔다 내려갈 생각을 나는 해보죠. 토막 사진을 해가지고 지상파의 어떤 단두대에 올라가서 대신에 그 피디님에 대한 어떤 찐팬이 많이 생긴 것 같아. 이게 딱 어마어마해요. 달라질 것 같아. 피디님 입장에서는 그래 내 사람과 그동안 내 사람인 척했던 진짜와 가짜 이 관계가 좀 많이 선별되지 않았을까요? 그 제 일 생각. 이후로? 그래서 제가 KBS에 계신 분들한테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볼 리도 없겠지만은 만약에 본다면은 보세요. 저희 조유정 피디님 보시거든요. 그래. 아이고, 우리 그 선배님은 훌륭한 분이고. 네. 당신들이 그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떤 소비재로 여기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소비재로 여기는.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인간이 아닌 소비재로 여기는 그런 태도가 당신네 방송들을 좀 망하게 하고 있어요. 방송들이라고 하는 건 KBS가 채널이 많잖아요. KBS 1, 2, 맞아요. 뭐 라디오도 뭐 어마어마하고요. 뭐 위성, 뭐 케이블 많잖아요. 당신들의 그 태도, KBS가 과거엔 넘버원 방송이었지. 그랬죠. 유일하기도 했었고 근데 한동안은. 지금
뭐 오징어 게임 굿즈나 보도하는 오징어 게임을 만들지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굿즈가 뭐 화제다 이런 뉴스나 내보내는 이런 지상파의 구조를 보면서 참 연민의 느낌을 갖습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KBS의 위기는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이 세상에 널려있는 화제거리들을 KBS니까 뭐 언제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사고, 너희들 그러네요. 머리 위에 있다라는 사고를 버리지 못하면 너희들 망합니다. 망해요. 아니 정말 그래요. 사실은 예전에 나는 꼼수다 이후로 여러 가지로 좀 정치 환경이 좋아졌을 때,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네. 우리가 뭐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야 너 쓸만한데 너 뭐 왜 나와라. 어? 그러고 뭐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뭐 썩 쓸모는 없는 것 같아. 써보니까 그럼 이제 그만 나와. 이런 행태. 그런 행태가 너희들이 이제 망하게 할 겁니다. 누구나 다 채널을 오픈할 수 있고 정말 시청자의 기호가 맞으면은 뭐 50만, 100만 구독자가 넘어가고 뭐 조회수가 억 단위로 넘어가는 그런 세상에서 얼마나 그 당신들이 기득권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딴 식으로 방송하면 안 돼. 사람을 졸로 알고 소비재로 여기고 소모품으로 알고 소모품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소비재였군요. 그래서. 소비재라는 말은 좀 너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왜 이렇게 웃어요? 웃지 마시고 아니, 네. 생각이 잘 안 나요. 아, 그럴 가끔씩 수 있죠. 우리 아들 보고도 네. 얘 이름이 뭐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병원에 가보셔야죠. 아, 뭐 병원까지 갑니까 그걸로? 아, 진짜. 예. 그렇잖아요. 김윤혜 씨. 아. 그걸로 병원까지 갑니까? 전 김윤혜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사실 이 사건을 마음스시에서 다루는 게 어떨까 그 생각도 사실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모두 다 궁금해하지만 사실 내 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근데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사실 또 한때 너무 연기, 지금도 이 배우가 한 연기는 참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악역하는 걸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걸 못 보게 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청자분들은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어요, 저랑. 그럼요. 네, 그렇긴 한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폭풍이 지나간. 상처만 남기고. 네, 그래서 제가 좀. 저의 주제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희망을 받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다음 주에. 궁금하네. 희망은 잘 얘기가 우리가 안 됐었는데. 네, 여기 이 자리에서 오늘 희망 얘기 잘 안 해봤는데 네. 절망이나 이 땅칠 일 이런 거 얘기했는데. 예. 분노만 했어요. 어떻게든 찾아봅니다, 희망을.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의 희망둥이 오윤혜 씨 얘기는 다음 주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죠, 김영민 PD? 아, 다 했습니다. 네, 오늘 민감 예. 많이 하셨어요. 예. 너희들 이제 곧 망할 거야? 여기 저의 교훈입니다. 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